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2 글로벌 영향력으로 차트 1위라는 미국 고등학생 매체 스코스쿱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고등학생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례가 없는 일본이 꿈꾼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라는 타라입구를 실현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홍콩이나 중국, 일본처럼 문화를 짧게 몇 년 또는 지역적으로 좁게 전파한 반면에 한국처럼 지속적으로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에 걸쳐 전세계 문화에 영향력을 미친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은 경제는 전세계 10위권, 문화는 미국과 지금 맞짱을 떠도 견딜 만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균형있게 발전시킨 요즘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선 독보적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해외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런 시각은 그동안 많은 해외 매체의 극찬 기사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어깨를 펴고 이것을 외교적으로 강대국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수계와 구구일배들은 우리나라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강약, 약강의 자세로 외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21세기 시각에 전혀 맞지도 않는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우리와 동등한 국가로 바라보지 않고 내란 수계와 구구일배들은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 우리의 형님국으로 거의 성지다시피 합니다. 그들의 시각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50년대 전쟁을 치르고 폐허 속의 선진국으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70년대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차관을 받던 나라로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데 내란 수계와 구구일배들은 우리를 아직도 약소국,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저변에는 미국의 트럼프를 신격화하는 이상한 사이비 기독교 단체와 80년대 일본 장학생으로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서 유학한 신친일파 계열의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 21세기 한국인을 폄하하는 뉴라이트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작자가 아베가 수상일 때 아베가 준 친일상을 받았다고 마치 노벨상을 받은 듯 기뻐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일본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란 수계 또한 일본 1호 장학생 아버지를 따라 70년대 일본을 가보고 그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고 그것이 뇌에 각인되어서 일본은 선진국이고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나라로 뇌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일본의 GDP를 넘어섰고 문화면에서도 일본을 압도적으로 넘고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멍청이일 뿐입니다. 구구일배 세력의 모수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착각하면서 그가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한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정영진이 앞에서는 멸공을 외쳤지만 뒤에서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동맹을 맺은 이야기는 앞으로 내세우지 못합니다. 제가 구구일배들이 지식인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의 칼, 윤튜브, 성재준 이런 유튜브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가끔 보면 어떤 놈은 미국 전문가라는 놈이 가디언이 미국 매체인지 영국 매체인지도 모르고, 어떤 놈은 일본 전문가라는 놈이 일본의 역사는 1도 모르고 하는 짓이 매일 일본 가서 스시 먹었던 이야기야,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고 국민성이 높다라며 내란 수계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고, 어떤 놈은 자칭 시사 전문가라는 놈이 휴민트가 뭔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을 높여 부르는 옹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옹이 뭐죠? 라고 묻는 기본 상식도 없는 애들의 영상을 보고 구구일배들은 열광을 합니다. 딱 이 수준을 보면 구구일배들은 교차 검증이란 자체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 구구일배 유튜버들은 그저 자신이 유리한 것만 취하고 불리한 것들은 철저히 숨기며 더 머리 나쁜 구구일배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 수기가 외교와 경제를 폭망시킨 이유는 이런 뒤떨어진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주위의 유라이트와 일베들도 똑같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굴종 외교와 극단적 외교로 우리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엉터리 자칭 전문가라는 극우 유튜버의 어설픈 논리에 속는 더 머리 나쁜 극우 일베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오죽하면 일베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2년 반 동안 친일 일베 공화국이었고 친일 일베 공화국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 확실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친일 일베 공화국의 잔당들의 최후의 발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렇게 내란 수계가 우리의 격을 떨어뜨려도 여전히 우리의 문화는 내란 수계가 형님으로 모시는 미국의 문화를 계속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패럿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비영어 콘텐츠 TV 수요는 12.8%에서 17%로 상승했으며 이 같은 성장에는 특히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한국 프로그램 등의 해외 콘텐츠의 인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2022년까지 K-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60%에 달했는데 2024년에는 K-드라마를 시청한 시청자가 8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와 남미계 시청자들이 K 컨텐츠를 주로 소비했다면 이제는 미국 중산층까지 저변이 넓어졌으며 더 희망적인 것은 K 드라마를 소비하는 연령층이 청소년층까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매체 스코스쿱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드라마를 본 미국 고등학생들의 시점을 볼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미상 수상자인 황동혁 감독이 연출을 맡은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2024년 12월 26일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팬을 사로잡으며 국제적인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이 시리즈는 상당한 찬사를 받았으며 첫 번째 시즌은 로튼토마토에서 95%의 점수를 받았고 두 번째 시즌은 존경할 만한 82%를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사회적 기대에 깊이 젖어있고 심하게 손상된 사회의 회색 음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즈의 두 번째 시즌을 모두 시청한 칼몬트 대학 2학년인 에이미 킴이 말합니다. 이 쇼는 생계를 위해 양말을 벗고 일하는 한국인을 강조하는데 이는 고정관념적인 한국 드라마의 이상주의적 세계와는 다르고 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넷플릭스의 팬 전용 공식 웹사이트인 투둠에 따르면 전 세계 팬들은 3년을 기다린 끝에 전체 시즌을 바로 시청했고 덕분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 프로그램 상위 10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은 첫 번째 시즌이 끝난 곳에서 시작하여 주인공이자 플레이어 456인 성기훈이 잔혹한 죽음의 게임을 끝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따라갑니다. 칼몬트의 2학년인 케이틀린 예는 투표가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게임을 지속할지 끝낼지 투표할 때마다 저는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료들이 계속하기로 투표했을 때 선수들이 느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이런 절박함과 배신감은 오징어 게임에서 반복되는 주제로 탐욕에 눈이 멀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보여줍니다. 킴은 오징어 게임 속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부와 재정적 안정에 대한 절박함은 한국 사회의 더 굶주리고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 드라마가 하층 계층의 역동성을 성공적으로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은 이 시즌1에 비해 시즌2에서 등장인물들과의 감정적 유대감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얘는 시즌1의 캐릭터들과 감정적으로 훨씬 더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즌1에서 캐릭터가 많이 죽는 동안 울었지만 시즌2의 캐릭터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슬펐지만 그저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캐릭터 묘사에 약간의 결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은 두 번째 시즌의 전개와 결말에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얘는 특정 이벤트에 대한 빌드업이 많지 않아서 페이싱이 약간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엔딩도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것이 설명되지 않아서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뛰어난 측면 중 하나는 시네마틱과 비주얼이었습니다. 조명, 색상, 역동적인 카메라 각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각 장면에 서스펜스와 스릴을 더했습니다.
얘는 제가 가장 즐겼던 것 중 하나는 세트 디자인과 많은 장면을 촬영한 방식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즌이 세 번째 게임인 짝짓기 게임에서는 선수들이 방으로 달려갈 때 스트로보 조명과 빠른 샷을 조합한 어두운 조명을 사용했는데 선수들이 그 순간에 느꼈을 불안에 정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또한 글로벌 청중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본 후 시리즈에 등장하는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칼몬트의 코리안 팝 컬처 클럽 회장인 제이미 지는 오징어 게임이 확실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즌1의 달고나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게임 사이에 먹었던 도시락도요. 한국의 전통적인 게임과 관습을 묘사함으로써 오징어 게임은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기는 일반적으로 구형 또는 팔각형 프리즘 모양인 자갈이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구성된 게임입니다라고 킴이 말합니다. 플레이어는 이 조각들을 하나씩 집어 던지고 손에 잡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모든 조각을 손에 넣을 때까지 계속되고 그 후에는 모든 조각을 던지고 모든 조각을 손가락 관절에 균형을 잡아서 잡으려고 합니다. 매혹적인 내러티브와 눈길을 끄는 비주얼을 넘어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관객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어린 시절 게임을 묘사하는 것부터 상징적인 간식과 식사를 묘사하는 것까지 이 시리즈는 한국의 풍부한 전통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몇몇 부분이 좀 잔혹하긴 하지만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라고 지가 말합니다. 시청자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쇼에서 특정 측면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기사 잘 보셨나요? 미국의 고등학생들까지 이미 K-드라마가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더 힘을 발휘할 시기에 내란수계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의 2년 반을 날려버렸고 거기에 내란을 일으켜 1000조가 넘는 손해와 우리나라를 더 후퇴시켰습니다. 내란수계와 구구일베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과 일본을 사대하는 과거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조선시대 사대주의자들처럼 21세기 신미국과 일본의 노예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앞에서는 멸공을 외치며 뒤에서는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고 동맹을 맺어 실리를 채우고 있는 정용진이 더 승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빨리 정상화되려면 내란수계가 빨리 체포되고 구속되어야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끝없이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되찾습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